할매가 유심히 쳐다보시는 그곳엔 웬 수수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큰 보따리를 낑낑거리며 들고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서서 그 여자분을 유심히 쳐다보시던 할매가 갑자기 삼촌을 보시며 외치셨어요. 뭐하고 있노 머스마야. 연약한 여자가 저리 큰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데 어여 퍼뜩 가서 짐 좀 안 들어주나 하셨고, 삼촌은 뻥진 표정으로 네? 모르는 여잔디에 하셨어요. 할매는 답답하단 표정으로 삼촌의 엉덩이에 미들킥을 날리셨죠. 문디야 빨리 안 가나. 그러고 짐 들어다 주고 니는 따로 오거레이. 우린 먼저 갈 끼니까 하시며 삼촌을 쫓아보내셨죠. 삼촌은 어쩔 수 없이 쫄래쫄래 그분에게 가셔선 뭐라 하시고, 사실 그 상황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던 상황인데 그분은 수줍게 입을 가리고 웃으시며 보따리를 삼촌께 건넸고, 그렇게 두 분은 멀어져 갔어요. 그 모습을 보시더니 할매는 대단히 만족해 하시면서 웃으시며 오늘 잠 안 날랐고 막냉이를 그리 데리고 나오고 싶었구만. 참 잘 어울린데이. 저리 잘 어울리기도 힘든 긴데 하시면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곤 제게 좋아야 저 여자 봤제? 잘 기억해 두거라. 저 여자가 너 그 막내 외숙모데이 하시면서 만나기가 힘들어가 그렇지 이래 만난 이상 둘은 절대 떨어지지 못할 거라고 하시며 절 데리고 계속 즐거워하시며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말로만 듣던 전설의 천상배필, 하늘이 맺어준다는 인연이었던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이 지금의 막내 외숙모이십니다. 엄마 말씀으론 지상 최강의 닭살 커플이죠. 우리 집도 꽤 화목한 가정인데 엄만 걔들에 비하면 우린 남남으로 사는 거나 진배 없다 하시며 부러워하십니다. 아버지도 앉으시고 한마디 하시죠. 제부처럼만 해봐라 업고 다닐 테니. 그날 저녁날 어두워져서야 집으로 돌아오신 삼촌은 아침에 할매 손에 끌려서 나가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바보 맹구 모양으로 해벌쩍 웃으시면서 들어오시자마자 엄마 배고파 죽겠대. 밥 도고 하시곤 밥을 3공기나 퍼먹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기가 막힌다는 듯 쳐다보셨어요. 야, 아까 아침까지만 해도 거식증 걸려가 죽는 거 아닌가 걱정했더니 장에 가서 뭔 일이 있었노 하시고 할머니는 큰 시름 놓았던 표정으로 연신 옆에서 챙겨주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식욕이 돌아온 것도 있었지만 막내 외숙모가 되신 그분이 너무 마르셨다고 한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원. 그리곤 삼촌의 주말 상주로의 귀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전엔 도피성 귀가였지만 그날 이유는 사랑을 찾아오시던 행복한 귀가였죠. 집에 오시자마자 인사하고 나가선 늦게 들어오시거나 아주 집에 들리지도 않고 늦게 잠만 자러 들어오시거나 심지언 나중엔 분명 오셨을 건데 집에도 안 왔습니다. 뭘 한 건진 저도 모릅니다. 헤헤. 그렇게 근 1년을 열애하시고는 결혼에 꼴이 나시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사십니다. 서로에게 한쪽이 없단 건 상상도 못하실 만큼. 나중에 들으니 그날 외숙모는 장에서 물건을 팔고 계셨던 막내 삼촌의 장모님께 집에서 거두어들인 농작물을 배달하시던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첫눈에 서로가 서로에게 반한 거죠. 보따리를 들어다 드리곤 돌아오는 길에 같이 오시면서 삼촌은 용기를 내어 차나 한 잔 하셨고 두 분은 다방에서 한참 대화를 나누시다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얘기를 할수록 삼촌은 걷잡을 수 없이 끌리더래요. 숙모도 처음 삼촌이 보따리 들어준다 했을 때
이상하게 호감이 가더랍니다. 그리고 두 분의 감정은 올바른 선택이었던 거죠. 사실 두 분의 결혼이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숙모네 집은 촌에서도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고 그 때문에 여고도 중간에 중퇴하시고 집안일을 도와야 했답니다. 나름 대학까지 보내셨던 아들을 그런 여자와 짝지어준다는 걸 왜 조부모님은 마땅치 않아 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특히 거의 아버지뻘인 큰형님이신 큰 외삼촌과 둘째 외삼촌이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이미 큰 외삼촌은 대구에서 막내 삼촌의 혼처를 알아보고 계시던 중이셨기에 더 그랬어요. 딴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사랑하는 동생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때 백기사를 하신 게 할매셨어요. 워낙에 할매가 강하게 둘을 맺어주시려 밀어붙였고 굴러들어온 복을 차려고 한다고 난리를 치셔서 모든 반대를 잠재우셨습니다. 가족들도 할매의 신통한 능력을 잘 알기에 할매가 저리도 적극 두둔하시는 걸 보니 뭔가 있긴 있구나 하셨죠. 그렇게 결혼을 하신 막내의 숙모는 말 그대로 집안의 복덩이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부모께도 형제들에게도 얼마나 잘하시던지 결혼 1년도 안 되어 온 집안의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시게 되셨어요. 엄마 외할머니 볼 때마다 어찌 아가 저리 보면 볼수록 정이 가냐시며 둘이 결혼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냐시고 말씀하셨고 그 생각은 집안의 다른 어른들의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화 생각에도 특히 상주할매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땐 거의 식음을 전폐하시고 몇 번을 까무러치실 만큼 슬퍼하셨고 그때 크게 느끼셨는지 시부모님도 죽음이 멀지 않았다 생각이 되셨는지 삼촌을 놔두곤 상주로 짐 싸들고 내려가시어 할머니, 할아버지 수발을 드시며 마지막 3년을 함께 하셨고 돌아가실 때 수발도 다 드셨죠. 특히 막내 숙모에게 고마워하시는 게 의리의 돌쇠 큰애 삼촌이세요. 집안의 장남으로 자기 짐 다 외숙모가 대신 져주셨다고 생각하시는 큰애 삼촌의 막내 외숙모에 대한 사랑은 끔찍하시죠. 만약 외숙모에게 상처 줬다간 막내 삼촌은 큰애 삼촌 손에 끔살 당하실 겁니다. 저도 맞아 죽는다의 한 표.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여시 아줌마의 얘기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같이 술 한 잔씩 하는 어른이 막내 외삼촌이거든요. 큰애 삼촌이나 둘째 삼촌은 어렵고 친가 쪽은 아버지가 막내시라 다들 넘사벽입니다. 예전 제가 군대 시절 휴가 나와 찾아가자 갈비를 사주시며 술 한잔 같이 하며 그때 얘기를 해주셨죠. 네 예전에 내 막내 숙모 만나기 전에 만난 여자 기억하나 하시더군요. 전 그때 그 예쁜 한 번 한 여자분 하고 장난치니 이놈이 하시며 한 대 쥐어박는 신용을 하시며 그러셨어요. 그때 그 여자에게 할매 얘기대로 출장을 간다고 하자 못 본다고 서운해하며 잘 다녀오라고 했답니다. 삼촌은 일찍 그 여자 집 앞에 가서 잠복을 하셨대요. 그러시다 집에서 나오는 여자를 미행했다더군요. 여자는 잔뜩 차려입고 나와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둘이 분위기나 하는 게 영락없는 애인 사이이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래요. 그 남자를 만나곤 헤어져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더래요. 그 남자와도 딱 분위기가 애인 사이더랍니다. 진짜 가관인 건 저녁엔 또 다른 남자를 만나더래요. 이번엔 먼저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나이가 좀 있는 중년 남자였고 그 남자가 몰고 온 자가용을 타더니 어딜 가더래요. 삼촌은 급한 마음에 지나가던 택시를 황급히 잡아타고 뒤를 쫓았는데 둘은 고속도로로 부산까지 가더랍니다.
그리곤 해운대 횟집에서 회를 먹고 다정히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곤 한 객실 불이 켜지고 삼촌은 오래도록 그 방을 쳐다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대요. 기부는 당장 방에 쳐들어가 두 연놈들을 때려 죽이고 싶었다지만 그때마다 할매랑 약속한 걸 떠올리셨답니다. 잘 참으신 거죠. 둘이 결혼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래봐야 삼촌만 쇠고랑 차셨겠죠. 그리고서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랍니다. 결국 며칠 후 그 여자를 만나서 따지신 거죠. 처음엔 연락이 없어 걱정했다며 알랑거리다 삼촌이 그 얘기를 하자 자긴 그런 적 없다고 어떻게 자길 그런 식으로 매도하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난리를 치더래요. 삼촌은 그날 따라다닌 얘기를 하며 해운대 모텔 이름까지 다 얘기하자 그때서야 본색을 드러내더랍니다. 오히려 삼촌을 비웃으며 내가 그럼 못하러 너 같은 별 볼 일 없는 남자랑 결혼을 하겠냐며 그냥 바보처럼 순진해 보여 살아주려 했다며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삼촌은 그날 사람이 왜 욱해서 살인을 하는지 알겠더라 합니다. 정말 그 여자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답니다. 그리곤 따기를 한 대 갈겨주곤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우연히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친구랑 만나다 봤는데 그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더래요. 삼촌 대학 친구의 친구.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같이 친구 때문이라도 술자리 두어 번 가진 사이였는데 그래서 알아보니 둘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래요. 삼촌은 고민했다더군요. 그런 여잔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다 합니다. 자기가 무슨 권리로 그러나 싶어서요. 둘은 얼마 후 결혼을 했다 하더군요. 그리곤 잊고 사셨습니다. 삼촌 친구도 다른 도시로 취직해 가셔서 그 사람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친구를 제가 휴가 나오기 얼마 전에 우연히 길에서 만나셨습니다. 두 분은 반갑다며 자리를 옮겨 술 한잔 하셨는데 그 생각이 나서 삼촌이 그 친구는 잘 사냐며 물어보셨답니다. 그러자 그 친구분 얼굴이 어두워지며 얘기하셨어요. 죽었어. 삼촌은 놀라서 젊은 나이에 왜? 하셨고 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러시면서 그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니 결국 그리 비참하게 갔다시며 그 아저씨 얘기를 하시더래요. 결혼 후 결혼 생활은 악몽 그 자체였다 해요. 온갖 사치에 남편은 그냥 월급 벌어오는 기계 취급. 몰래 진 빚도 잔뜩 있었고 아저씨는 밥 얻어먹은 것도 5손가락 안에 드실 정도였다고. 거기다 바람은 얼마나 심하게 피는지 주위에 얼굴 좀 반반한 젊은 남자는 다 교제하고 다니고 그리고 할매 말씀대로 애도 없었다고 합니다. 삼촌과 헤어지고 그 사람이랑 만날 때까지 시간이 몇 개월 흘렀으니 그 사람 애라고 우기기도 힘들어 중절했겠죠. 그러다 암 걸려 죽었다고. 사실 할매가 없으셨으면 그게 삼촌의 운명이셨죠. 지금도 막내 삼촌은 큰애 삼촌처럼 다 챙기시진 못하지만 할매의 기일과 성묘만은 꼭 큰애 삼촌과 함께 하십니다. 둘째 외삼촌은 외국에 사셔서 예전 한번 할매 기일에 바쁘단 핑계로 한번 빠지신 적이 있답니다. 그날 집에 가보니 외숙모가 혼자 식탁에 앉아 소주잔을 숙모 앞에 하나 건너편에 하나 놓고는 술이 취해 계셨답니다. 술을 드시면서 그러시더랍니다.
아즘에 우리 땡땡이 서운하게 한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이소. 아가 막내라 철이 없어 그리예. 많이 서운하시지? 하시더래요. 삼촌은 뭔 술을 혼자 이리 많이 먹었냐며 말하자 숙모가 휙 고개를 돌리시면서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시며 그러시더랍니다. 야, 땡땡이, 니는 은혜도 모르는 개 돼지 새끼야.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다음번엔 숙모가 니는 개 돼지만도 못한 새끼라고 욕하실 것 같다시며. 이번엔 막내 외삼촌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